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계절 국어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고전 산문 토끼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주부전이라는 이름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먼저 전체 줄거리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병이 든 동의 용왕은 온갖 치료를 했는데 효험을 보지 못합니다. 한 도사가 등장해서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는 말에 토끼를 찾으러 자라를 육지로 보냅니다. 자라는 토끼를 만나 아주 감언 이설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하고 자라의 말에 속은 토끼는 수궁으로 따라갑니다. 용왕은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라는 토끼의 거짓말을 믿고 자라를 시켜 토끼를 육지에 데려다 줍니다.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숲속으로 달아나고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음을 탄식하며 수궁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토끼는 독수리에게 또 한 번 붙잡혀 위기에 처하지만 다시 또 꾀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정말 꾀쟁이 토끼의 활약이 돋보이는 고전 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끼 궁핍한 서민상을 대변합니다. 서민상을 대변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 토끼도 비판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허욕과 그 출세욕, 공명심, 바로 비판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들떠있는 인물이고요. 신분상승의 욕망을 갖고 있죠. 지혜가 있고 영악하고 영리하고 임기응변에 뛰어난 인물입니다. 위기에 처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배짱도 있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민중을 대변하며 오랜 세월 과정에서 축적된 슬기와 기지로 지배층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민중들의 의식세계를 반영합니다. 이 부분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죠. 민중을 대변해서 슬기와 기지를 가져서 지배층에 대항해서 승리하는 그런 민중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라는 사실 우직하고 충성심과 공명심이 강하죠. 부귀영화를 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관료계급입니다. 언변이 말하는 게 뛰어나서 토끼를 용궁으로 유혹해 데리고 오는 임무를 충실히 해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이기적이고 권위적이며 세상 물정에 어둡고 우둔한 게 용왕이에요. 그래서 지배계층, 가장 큰 지배계층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상징하고 지배층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앞부분 줄거리부터 가보겠습니다. 남의 용왕이 영덕전을 새로 짓고 큰 잔치를 베푼 뒤 그만 괴이한 병이 들었다. 신하들은 용왕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을 찾았지만 병이 쉬이 낫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그러던 중에 한 도사가 나타나서 토끼의 간이 유일한 약이라고 일러줍니다. 이에 용왕은 이 수국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 간을 구해올 신하를 찾습니다. 그리고 논의 끝에 충성심이 정말 강한 별주부가 자라가 육지로 토끼의 간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자라를 만난 토끼는 자라를 희롱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과시합니다. 토끼 저를 대접하며 청함을 듣고 가장 점잖은 채 대답하되 그 누라서 나를 찾는고?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이 강산 경치가 좋은데 나를 찾는 사람 그 누구신거? 수양산의 백이숙제가 고비 고사리 캐자고 나를 찾는가? 소부허유가 영천수의 귀씨 짜고 날 찾는가? 부춘산 엄자릉이 밭갈 자고 나를 찾는가? 면산의 불탄잔디 개차주가 날 찾는가? 한천자의 스승 장량이가 물에 빠져 건져달라 나를 찾는가? 시중천자 이태백이 글짓 짜고 나를 찾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을 찾는 이유를 중국의 고사 옛날 이야기를 활용해서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어요. 이 작품은 판소리 노래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양반과 평민이 함께 즐겼던 문학 양식입니다. 양반이 주로 사용했던 한자어, 그죠? 한자어와 하층민들, 그러니까 평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속어가 좀 공존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토끼의 말에도 많은 한자어가 쓰였는데요. 이는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양반 문화와 평민 문화가 함께 수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쫑그리고 사족을 자주 놀려 네 개의 발을 놀려서 가만히 와보니 둥글럽적하고 거무평평한 거는 괴이하여 이상하게 여겨 주저할 즈음에 자라가 계속해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거늘 아무거나 그리하랴 하고 곁에 가서 서로 절하고 앉은 후에 대개에게 초인사로 당수복 백통대와 그러니까 토끼가 손님인 자라에게 양초, 일초, 금강초며 이런 것들이 다 담배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던져두고 마지막에 도토리퉁에 쌀이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손님인 자라에 대해 격식을 갖추지 않고 이제 무성의하게 접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끼가 자라를 은근히 없인 여기고 있어요. 담배의 종류를 다 던져주고 정말 형편없는 대접을 하고 있죠. 도토리통이 쌀이순이라. 세상에 나서 온 세상, 사회가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인물 구경도 많이 하였으되 그대같이 박색, 못생긴 건 좀 처음이다. 담구멍을 뚫다가 학지뼈가 빠졌는가 정강이. 발은 어찌 뭉툭하고 양반 보고 욕하다가 상투를 잡혔니? 목은 어찌 이렇게 길며 색주가에 다니다가 한량패에 밝혔던지, 그러니까 술 먹으러 다니다가 한량들 깡패 같은 애들한테 밟혔는지 등이 어찌 넓적하고 사면으로 돌아보니 나무 접시 모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끼가 자라를 놀리며 농담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경박스럽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토끼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함은 누구 되기라 하시오? 아까 한 말은 다 농담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거늘 자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긴 하지만 토끼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내진 않았어요. 눅지눅지니 막 이렇게 참으면서 대답하되 내 성은 별이오 호는 주부로다. 그러니까 별, 주부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의인화입니다.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양 표현하고 있죠? 등이 넓기는 물에 다녀도 가라앉지 않으며 발이 짧은 것은 육지에 다녀도 넘어지지 아니하므로 목이 긴 것은 먼 데를 살펴보며 몸이 둥근 것은 행세를 둥글게 함이라. 그러므로 수중의 영웅이요 수족의 어른이라. 물에 있는 가족 중에 어른이라. 세상에 문무겸전, 그러니까 그 싸움도 잘하고 문장력도 뛰어난 것은 나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외양에 대한 변명과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토끼가 말하되 내가 세상에 나서 만고풍상을 다 겪다시피 하였으되 그대 같은 호걸은 이제 처음 본도다. 자라가로되 그대 연세가 얼마나 돼간데 그다지 경력이 많다 하느뇨? 토끼가 말을 하죠. 내 연기, 내 나이를 알 양이면 육갑을 몇 번이나, 환갑 있죠. 60세를 몇 번이나 지냈는지 모르겠대. 소년 시절에 월궁애가 개수나무 밑에서 약방아 찢다가 유궁 후예의 부인이 불로초를 얻으러 왔기에 내가 얻어주었으니 이러보면 삼천각자 동방삭 내게 시생이요. 그러니까 신선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죽지 않고 굉장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팽조의 많은 나이 내게 대하면 구상유지 젖비린내가 난다라는 뜻으로 지금 언어와 행동이 유치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대하면 어리다, 이런 거 유치하다라는 얘기죠. 종가 상전이라. 이러한즉 내가 그대에게 몇십갈자 할아버지 치는 존장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는 걸 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간 이동에 따른 사건 전개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수궁에서 남의 용왕이 병이 들어서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나온 게 첫 번째 장면이었고, 육지에서 이제 이 부분이죠. 별주부의 감언 이설에 속은 토끼가 수궁으로 가기 위해 별주부를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수궁에서 간을 꺼내겠다라는 용왕의 말에 토끼는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며 기지를 발휘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그 용왕과 그 신하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바로 산속으로 다시 달아나게 되는 거죠. 중략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수궁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수국 가면 총이 없어? 빵빵빵 총 없어? 형의 관상을 보니 골격이 맑고 빼어나나 인중이 짧은 게 탓이오. 실제 토끼의 인중이 짧다는 점을 이용해서 재미를 유발하고 있죠. 어찌 오래 살기를 바라겠소? 토끼가 의심이 나서 가만히 솔잎을 뜯어내어 인중을 견주어 보니 비록 끝은 잡았지만 떨어져 버리고 만다. 토끼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별주불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중이 짧다 해도 수국에 들어가면 화를 면하고 오래 살 수 있어. 수국에서 수백세 장수하고 벼슬이를 품에 있는 자도 그대 인중보다 한치나 짧은 자가 무수하오. 정 믿지 못하겠거든 내 인중을 보시오. 이 짧은 인중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있었으면 벼슬은 그만두고 이제까지 목숨이나 보존할 수 있었겠소? 그대가 산중 세계를 낙원으로 알고 수국에 가지 않으려 하는 것도 다 인중이 짧은 탓인 모양이오. 가려거든 갈 것이오. 죽으려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말려거든 마시오. 이게 완전 별주부가 이게 말을 잘하고, 그죠? 아까 문무를 겸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말을 잘해서 이렇게 현혹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국 가서 아무리 귀하게 된들 내 몸에 무슨 상관이 있으면 내게 무슨 덕이 있겠소? 별주부가 자신의 말에 거짓이 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정 싫거든 마시오 그려. 오늘 5시에 김포수가 날린 총알이 긴 허리에 탁 맞으면 토끼의 두려움을 이용한 별주부의 유혹입니다. 아이고 여보시오 탕소리는 빼버리시오. 우리 3대가 다 총으로 사망했소. 수국에 가면 총 없소? 육지에서 토끼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지배층을 핍박하는, 토끼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핍박하는 지배층을 상징하죠. 총이라는 것은 불이 일어나야 나가는 물건인데 물속에서 어찌 총을 쏠 수 있단 말이오? 또 수할치 없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육지에서 토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
없지요. 사냥개 없어? 없지요. 농부 목동 없어? 없지요. 토끼가 거듭 생각하다 문득 깨닫고는 대장부가 죽을지언정 어찌 친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요? 벌써 친구래. 그죠? 토끼가 별주부를 따라 수국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한다. 이제 의심하지 않겠소. 함께 갑시다. 별주부가 기뻐하며 토끼와 함께 물가로 내려서요. 저물 깊은가요? 깊지요? 그러면 형님 먼저 들어가시오. 한번 봅시다. 그리하오. 별주부가 의심하는 기색이 없이 물속에 들어가 네 발로 무릎 휘저으며 헤엄을 친다. 여보, 내 몸도 이렇게 뜨는데? 토생어는 발목이나 젖겠소? 토끼 앞발로 그루터기를 휘어잡고 뒷발을 차츰차츰 넣을 때 자라가 화살같이 빠르게 달려들어 뒷다리를 낚아챈다. 그러니까 빨리 물에 막 넣어버리려는 거지. 에라 요놈 들어가자. 와라락 잡아당기니 토끼가 허위허위 텀벙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서산에 해 떨어지듯 푸른 물결 위로 둥둥 떠갑니다. 돛대 없는 당돌이성같이 혹보였다 혹잠겼다 하며 바닷속으로 들어가니 토끼가 숨이 막혀 고함을 지릅니다. 에고 죽겠다. 숨 막힌다. 노하다오. 귀에 물소리 앵앵간다. 노하다오. 어허 이놈 아가리를 벌리지 마라. 비속어를 또 사용하고 있죠.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표현입니다. 짬 바닷물 들어가면 간 녹는다. 이놈아 이제 할 수 없으니 내 등에 옆에서 이곳저곳 구경이나 착실해라. 물소리에 간장이 녹는 듯하나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토끼는 별주부의 등에 바짝 매달려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이윽고 물소리 그치고 온갖 사면이 고요하다. 자 이제 다 왔어. 내리시오. 아이고 형의 말 중에 내리란 말이 가장 듣기 좋소. 토끼가 얼른 내려 주위를 둘러보니까 귀신 얼굴을 한 물고기들이 큰 문을 지키고 서 있는데 문 위에는 남해 영덕정 수정문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토끼가 황홀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토끼가 막 경망스럽지. 아주 가벼워요. 아이고 형의 말씀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소. 우리 인간 세상에 이런 곳이 흰쌀에 누구만큼만 있다 해도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동안 여러 해를 고생하다가 이렇게 신선의 경치를 보니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찾아온다. 고진감래. 한자성어 기억을 하세요. 라는 말을 이제야 비로소 알 듯하오. 기쁜 마음 한량없지만 이제는 잘 살고 못 사는 일이 형에게 달렸으니 좋은 대로 나를 청거해 주시오. 청거라는 거 꽂아달라는 거야. 직책을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허욕이 강하다. 공명심이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별주부가 속으로 비웃으면서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다. 문 밖에 토끼를 기다리게 하고 대궐로 들어가 토끼 잡아온 사연을 낱낱이 아뢰니 용왕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 험한 세상에 무사히 다녀왔으며 노독 나그네의 힘든 노독이라고 하죠. 심하지 않는가? 용왕이 별주부를 위로한 뒤 바삐 토끼를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토끼는 마음이 불안해서 귀를 기울이고 궁궐소식을 엿듣고 있는데 갑자기 잡아들이라 라는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려 토끼가 덜어 의심이 들어 급히 국문 뒤에 물풀 사이로 숨습니다. 별주부가 군사 거느리고 나와보니 토끼가 없어서 토끼를 부르죠. 토생원은 어디 계시오? 이곳에 잡아들이라는 말은 인간 세상에 모셔들이라는 말과 같소이다. 토끼를 안심시키려는 별주부의 그 기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토끼는 의심이 가시지 않아 성큼 나서지 못한다. 하지만 별주부는 이미 토끼의 얕은 꾀를 아는지라 무사를 시켜 다시 한번 소리치게 한다. 새로 훈련대장 제수 받으신 토생원은 어디 계십니까? 허욕이 드러나는 거죠. 토끼가 그 말을 반겨듣고 얼른 모습을 드러내죠. 수국 군사들은 토끼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네 발을 꽁꽁 묶는다. 아니 훈련대장 제수하시다더니 이게 무슨 짓이오? 본래 그러하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벼슬아치들이 입건할 때 그 지위에 따라 백마를 타거나 수레를 타거나 하다 못해 바싹 마른 당나귀라도 타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묶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 이보시오 토생원 뭘 모르십니다. 예의 법도라는 것이 음마다 각기 다르고 동마다 각기 다른 것인데 인간 세상과 수국의 법도가 어찌 같을 수 있단 말이오? 우리 수국에서는 꽁꽁 묶을수록 벼슬이 더 높아진다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별표치고 공부를 해주세요. 용왕은 토끼의 간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려는 인물이에요. 토끼에게 나중에 속아 넘어가고 신하들의 직언, 정말 직설적인 충고를 듣지 않죠. 그래서 지배계층의 권위적 횡포가 심한 조선시대의 본거적 모습에 대한 비판이고요. 어리석고 독단적인 지배층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토끼는 별주부의 감언이설에 속아 용궁에 가고 있고요. 위험한 순간에 지혜를 발휘한 그런 인물입니다. 서민계층을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와 허영심이 강한 당대 민중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이중성입니다. 침착하고 지혜로운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별주부는 아내와 어머니를 두고 토끼를 유인하러 자원하고요. 토끼의 속임수를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따라 육지에 가죠. 충성심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신하의 모습, 왕이 좀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것을 충고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벼슬 2번 하다가 목숨이 끊어지겠구나. 그러나 이왕 벼슬 할 터이면 더 높은 벼슬이 좋겠지. 토끼가 몸을 돌리고 이보시오. 이쪽이 허술하게 묶인 듯하니 단단하게 동여매 주시오. 토끼의 허욕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굉장히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에 그러지요. 하고 이제 중약. 토끼야 너 듣거라. 내 우연히 병을 얻어 어떤 약도 소용이 없게 되었느니라. 마침 하늘로부터 도사가 내려와서 진맥을 하는 말이 살아있는 토끼의 간을 구하여 먹으면 금방 나으리라. 하기에 오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느니라. 죽는다고 한탄하지 마라. 네가 죄 없는 줄 알지만 과인의 한 몸이 놓아달라. 만일 내가 불행해지면 한나라의 백성과 신하들을 보존하기 어려운 줄 넌들 설마 모르겠느냐. 너 죽고 과인이 살아나면 수국의 모든 백성 다 살리는 것이니 네가 바로 1등 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분이 높은 자신을 위해서 토끼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피지배층의 목숨을 함부로 취하는 지배층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너 몸 곱게 묶어 나무 비석이라도 만들어 세울 것이니 또 이런 날들에 착실히 제사를 지내줄 것이니 죽는 것을 조금도 한탄하지 말아라. 할 말 있거든 하고 죽어라. 토끼가 그제야 별주부에게 속은 줄 알고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지금 어쩔 도리가 없죠. 토끼가 잠시 눈을 깜짝깜짝 하더니 얼른 한 꾀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라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를 용왕이 앞으로 쫙 맵니다.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덜컥 의심이 난다. 아유 저놈이 죽지 않으려고 온갖 별명을 들어놓을 터인데 배를 의심 없이 내미는구나. 무슨 까닭이 있는가 보다. 그래 무슨 까닭인지 말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할 것도 없어. 소토, 소가 소인. 토끼가 자신을 낮추는 거죠. 소토의 배나 쫙 따보시오. 어따 이놈아 말을 해라. 말해도 고지 듣지 않을 터이니 어서 따보란 말이오. 토끼의 대담하고 주도면밀함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임기응변에 능하죠. 임기응변에 능하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놈이 어서 말을 하래더.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전하하교 이렇듯 감사오니 신이 100번 죽는다 해도 오히려 영광이 옵니다. 전하의 옥체가 낫기만 한다면 이 한 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만 다만 이렇지 아니한 사연이 있사오니 그게 원통할 따름입니다. 통촉하옵소서. 그 사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소토의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만일 간이 없으면 불쌍한 소토의 목숨만 끊게 될 것입니다. 소토가 죽고 나면 누구에게 간을 달라고 하면 어찌 다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놈 네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의서에 이르기를 비장의 병이 들면 입으로 음식 먹지 못하고 슬개의 병이 들면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 했다. 또 콩팥의 병이 들면 귀로 듣지 못하고 간의 병이 들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였느니라. 당치하는 소리 마라. 간이 없고서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볼 수 있단 말이냐. 토끼가 더 당돌하게 말합니다. 소토의 간은 달의 전기를 받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름이면 간을 꺼냈다가 금음이면 다시 넣습니다. 간을 꺼낼 때마다 세상에 병든 사람들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꺼낸 간을 파초잎에다가 꾹꾹 싸서 칡넝쿨로 칭칭 동여 영주산 바위에 개수나무 늘어진 가지 끝에 매달아 두는 것이옵니다. 이번에도 간을 꺼내 나무에 달아놓고 계곡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에 발을 씻으러 내려왔다가 우연히 별주부를 만나 수국 흥미가 좋다고 하기로 구경처럼 나왔나이다. 여기까지 말하던 토끼가 갑자기 별주부를 노려봅니다. 아이고 원통하다 별주부야. 미련하다 별주부야. 토끼가 별주부의 잘못을 지적해서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고 있는 부분이죠. 대왕께서 병들었다는 사실을 속이고 그저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하기만 했구나. 신화된 도리로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다시 고개를 돌려 용왕을 바라봅니다. 소토가 별주부를 만났을 때 보름이 갓 지났을 때였습니다. 갈 길이 급하다고 별주부가 보채기에 이전에 꺼내둔 간을 미처 가져오지 못하였사옵니다. 며칠 말미를 두면 인간 세상 간둔 곳을 찾아가서 저희 간뿐 아니라 친구들 간까지 구해 들어오겠습니다. 토끼가 치밀함을 발휘하고 있죠. 이게 바로 민중의 저력입니다. 지혜, 민중의 저력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용왕이 크게 꾸짖는다. 이놈 네 말이 당치 않은 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몸에 든 내장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인디 어찌 간이라는 걸 내고 데리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내 당초에 듣기 좋은 말로 너를 타일렀구만. 너같이 미천한 것이 유망한 말로 나를 속이니 이제 죽어도 공이 없으리라. 피지배층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죠. 무사에게 호령하여 공문 밖에 잡아내어 신속히 배를 가르라 엄하게 분부한다. 토끼 얼굴빛을 바꾸지 아니하고 히히히히 웃으면서 더 당당하게 말한다. 대왕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옵니다. 복희씨는 어찌하여 뱀의 몸에 사람 얼굴이며 신농씨는 어찌하여 사람 몸에 소 얼굴입니까? 대왕의 꼬리가 저렇게 길고 소토의 꼬리가 이렇게 생긴 것은 무슨 까닭이옵니까? 대왕의 몸뚱이는 비늘이 번쩍번쩍하고 소토의 몸뚱이는 털이 요리 송살송살한 것은 또 무슨 까닭이옵니까? 까마귀로 말해도 까마귀 쓸개가 있고 오후 까마귀 쓸개가 없다 하였사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나 날짐승, 길짐승 또 물고기들이 다 한 가지로 똑같다고 우기시니 답답할 따름이옵니다.
그러하면 네 몸에 간을 내고 드리고 하는 그런 표시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죠. 있습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용왕이 들여다보니 빨간 구멍 3개가 늘어 있습니다. 이게 토끼의 주장을 증명하는 신체적 특징을 정말 임기응변 빠르게 치밀하게 보여준 거죠. 저 구멍이 모두 무엇 하는 데 쓰이는 것이냐? 한 구멍으로 대변을 보고 또 한 구멍으로 소변을 보며 한 구멍으로 간을 통째로 내고 드리고 하나이다. 그러면 간은 어떻게 내고 드리고 하느냐? 토끼가 그제야 큰 숨을 쉰다. 낼 때는 밑구멍으로 내고 넣을 때는 입으로 넣사옵니다. 천지의 기운을 따라 내고 드리고 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기운이 섞이고 아침 한개 저녁 이슬이 함께 녹아드는 것이옵니다. 소토의 간이 산삼보다 낫고 우황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네 간으로 효험 본 사람이 덜어 있느냐? 있다 뿐이겠습니까? 소토 부친이 경치 구경을 좋아하여 이산 저산 거침없이 다녔는데 좁은 벼랑 앙금앙금 돌아들다 발을 엇디뎌 물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 된 일이 있었사옵니다. 그때 동방사기 신선 찾아 놀러왔다가 소토의 부친을 덤벙 건져 살아났지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간을 3조각 내어주었더니 동방사기 받아먹고 3,000갑자를 살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 중국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간을 어디다 두었느냐? 토끼의 비논리적인 말을 믿는 용왕의 어리석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에 간둔 곳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인간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영주산이란 산이 있고 거기에 천년 묵은 소나무가 있사옵니다. 그 소나무 늘어진 가지 하나 셋째까지 끝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치기프로 약봉지 싸듯 꽁꽁 싸서 매달아 놓고 왔으니 옥황상제나 떼어가지 다른 어떤 사람도 손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정말 상세히 설명해서 치밀하고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거니와 만약 없으면 공연히 불쌍한 목숨만 끊고 간을 구하지 못할 것이니 토끼를 살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용왕이 토끼의 꾀에 넘어갔죠. 지배층의 어리석고 무능함을 비판합니다. 전하하교 마땅하여이다. 토끼는 별주부 등에 엎여 육지로 돌아오자 별주부와 용왕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라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서죠. 그러나 경망스럽게 행동하던 토끼는 또다시 독수리에게 잡히지만 기지를 써서 위기를 외면합니다. 자, 배경의 상징과 사건의 양상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배관료층의 세계, 바로 귀족사회를 나타내고요. 피지배층, 서민층의 세계는 서민사회를 나타내죠. 용궁에서는 자라가 거만하고 토끼가 공손한데 육지에서는 자라가 풀이 죽고 열세하고요. 그리고 토끼가 의기양양하죠. 우세합니다. 토끼는 살아남기 위해 온갖 꾀를 생각해내서 용왕을 설득하죠. 용궁에서. 위기를 벗어난 토끼는 자라를 준엄하게 꾸짖으며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우화소설이라는 거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동물에다 돌려 말하기, 동물에 빗대어서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시점은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대부분의 고전 작품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제는 토끼의 허욕에 대한 경계와 허욕에 대한 경계와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 고난 극복의 지혜. 이게 표면적 주제예요. 토끼의 허육에 대한 경계와 고난 극복의 지혜,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게 표면적 주제고요. 상류 계층에 대한 비판 및 풍자,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 이게 이면적 주제, 숨어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해와 감상입니다. 토끼전은 구전설화, 이게 예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이야기가 판소리 사설을 거쳐 조선 후기에 이르러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풍자와 해악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동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풍자한 우화소설로요.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가져오는 위험 요소를 완화하는 장치로서 우화적 기법을 사용해서 서민계층의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지배계층의 부패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복습 꼭 해주시고요. 토끼전의 발달 과정 볼게요.
설화에서 구토지설에서 판소리로, 판소리계 고소설로, 또 신소설 토의 강까지 이렇게 발전 양상, 판소리의 사설을 소설화한 것이기 때문에요. 작가를 알 수가 없으며 구전되어서 다른 이본, 내용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 주로 평민층이 향유하면서 발랄함과 진취성을 바탕으로 전승하고 재창작, 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평민층의 삶의 체험과 소망의식을 투영하게 되었어요. 주인공은 세속적인 범인형으로, 좀 비범한 인물형으로 현실적 경험을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가 지닌 개방적 면모와 향유층들의 다양한 관심사, 해학과 풍자를 기본으로 하는 평민계층의 문화적 역동성을 잘 보여줍니다. OX 문제 볼게요. 자, 역시나 영상 잠깐 멈추시고 푼 다음에 채점을 하시는 식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탑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작품은 필연성보다 우연성이 짙은 고전소설이다. 맞습니다. 필연성이 좋은 건 이제 현대소설이죠. 한자어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양반층이 향유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위와 같은 갈래의 글이 가지는 특징에는 주로 입체적 인물 아니죠. 고전에는요, 주로 평면적 인물입니다. 입체적 인물은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 그 인물형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고, 성격이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고전에서는 평면적 인물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맞죠? 바로 구전설화에서 판소리계 소설로 온 것이죠. 맞습니다. 의인화된 동물이 등장하는 우화소설, 아까 얘기를 했죠?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물에 빗대어서 한 것을 우화소설이라고 한다. 이 작품의 주제로 무조건적인 충성만이 올바른 길? 아니죠.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죠. X. 용왕은 어리석지만 백성을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하면 토끼도 사랑해야지. 그럼 X죠. 이 작품에서 토끼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그런 내용은 딱히 나와 있지 않았고요. 비현실적인 배경, 바로 용궁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인물로 모든 인물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됐죠, 여러분? 자, 다 푸셨으면 서술형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용궁과 육지의 배경의 상징을 서술하시오. 용궁은 어디였어요? 집의 관료층의 세계. 집의 관료층의 세계. 그리고 육지는 피지배. 서민층의 세계. 주제를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누어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앞에 다 있으니까 외워가지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부분의 특징, 그 핵심 정리 부분에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자, 쭈루루루. 자, 여기 주제 있었죠. 토끼의 허욕에 대한 경계와 고난 극복의 지혜, 임금에 대한 충성, 이게 표면적 주제였고, 상류계층에 대한 비판 및 풍자,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이제 이면적 주제였죠. 이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전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이거 써주시면 되겠죠. 토끼전의 발달 과정, 요거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이 밑에 부분을 외우셔서 2가지 이상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꼭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